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은 아이가 영어책을 읽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청독, 음독, 묵독 이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의 순서 및 책 고르는 난이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먼저 각각의 읽기 방식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청독부터 시작해 볼까요? 청독은 아이가 음원을 들으면서 그 음원에 맞춰서 손가락으로 글을 콕콕 짚어가면서 눈으로 따라 읽는 것입니다.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게 되겠죠.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낭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독이라는 것은 성인들이 주로 책을 읽듯이 소리를 내지 않고 글을 줄줄줄 읽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음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음독이라는 것은 낭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음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으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아이가 자신감 혹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영어 글을 입으로 내뱉으려면 이 단어는 이런 소리가 있고 이것을 내 입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독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은 자신감이나 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있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왜 꼭 필요하냐 하면 한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수년간 쭉 읽어주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한글을 배워서 이제 서서히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그 한글이라는 그 자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꼭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글 읽기를 시작하고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꼭 음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독이라는 것은 문자 읽기 초기부터 초중기까지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하는 독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정확하게 그 소리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어느 정도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음독을 하면서 당연히 오류는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당연히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출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으니 너무 그런 오류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나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이고 영어 문자 읽기 자체가 한글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더 높다 보니까 더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서서히 저절로 바로잡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 문자 읽기 할 때 문자 읽기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고 소리를 내뱉어내야 되니까 두루뭉술하게 이건가가 아니라 딱 선택을 해서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런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딩 초기에 시작해서 초중기까지 꾸준하게 끌고 가게 되겠죠. 리딩 초기에는 문자 읽기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떠듬 문자 읽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초중기로 가면은 읽기의 유창성을 높이는데 음독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읽기의 유창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 읽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억양이나 읽기 속도, 어휘나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것이 의미로 아이의 머릿속에 다가오는 그런 의미파,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이렇게 숨을 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읽기의 유창성이라고 하는데요. 음독을 통해서 이런 읽기의 유창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독이 좋기는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음독은 리딩 초중기에 어느 정도 짧은 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챕터북 같이 긴 책으로 활용하게 되면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많이 부담으로 느끼고 결론적으로는 아이의 영어 감정을 해치는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음독을 긴 책으로 하면은 좋지 않냐 하면 이런 챕터북이 있습니다. 이런 챕터북이 있는데요. 얼핏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대략 한 350페이지가 살짝 넘습니다. 이 350페이지가 넘는 책을 아이가 소리 내서 계속 읽어야 한다면, 그걸 매일 해야 한다면 어떨 때는 즐길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즐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독이라는 것을 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하게 되면 아이의 영어 감정을 급속도로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특정한 한 책은 다 읽었을지 몰라도 아이의 전반적인 영어 감정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접하려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낮아져서 결국은 영어 노출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음독을 긴 책으로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챕터북은
챕터북은 아주 뭐 짧은 것은 괜찮겠지만 챕터북 어느 정도 일정 길이 이상 되는 것은 음독을 하면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독의 포인트는 아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양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독을 할 때 아이의 반응과 아이의 눈빛과 아이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 이 정도 양이 적절하겠구나, 이 정도는 좀 많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파악하시면서 양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이 시키는 것은 누구든 시킬 수 있잖아요. 야, 같이 앉아서 이 책 이제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자 이렇게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시킨다고 다 득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양 조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청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독이라는 것은 아이가 책을 펴놓고 음원을 들으면서 그 음원의 속도에 맞게, 아이의 속도가 아니죠. 그 음원의 속도에 맞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콕콕 그 음원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리키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청독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진 않더라도 눈으로 그 음원을 따라가면서 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 특정 단어가 어떻게 발음 나는지 몰랐는데 음원에서 아주 쉽게 탁 읽어주니까 이 단어는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를 아주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즉 문자 읽기 유창성을 많이 길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독이라는 것은 문자 읽기의 완전 초기에 활용하시기보다는 문자 읽기의 완전 초기에는 음독을 활용하시고요. 약간 음독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부터 청독을 활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소리내서 읽기에 확신이 없었던 그런 어휘나 표현들을 음원을 통해서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게 돼서 아이의 문자 읽기 유창성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듣고 보면서 어휘력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청독을 적당하게 활용을 하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독의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청독의 올바른 활용법 제가 이 위에 카드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독과 청독의 올바른 순서와 글의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문자 읽기 초기에는 음독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음독을 통해서 어떤 글자가 어떻게 읽히는지 본인의 입으로 해봐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 음독이라는 활동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다 보면은 아이가 문자 읽기가 이제 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청독을 적당하게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수록 음독의 양은 서서히 줄어들겠죠. 왜? 아이가 문자 읽기에 좀 유창해지면 이제 더 이상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많이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벤트성으로 아이가 한두 번씩 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제 서서히 청독을 높여가게 됩니다. 즉 음독이 서서히 줄어들고 청독이 서서히 올라가겠죠. 음독책과 청독책의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당연히 음독책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독책으로 활용하는 문자 읽기 초기의 책들은 아이가 영어 문자 읽기에 처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의 문자 읽기가 조금씩 향상되면서의 음독책과 청독책을 비교하자면 여전히 음독책이 약간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입으로 뱉어내야 되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아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음독책이 살짝 더 쉬워야 되는 것입니다. 청독책은 음독책에 비해서 살짝 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원이 다 읽어주잖아요. 아이는 그 음원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철자의 조합은 아이가 아직 읽을 수 없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왜? 음원이 많이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음독책이 청독책에 비해서 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길이 측면에서 음독책과 청독책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음독책이 조금 더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소리내서 읽기라는 것이 아주 긴 책을 통해서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문자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책은 주로 다 음독책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그게 더 길 수는 없겠죠. 아주 짧은 책, 아주 쉬운 책으로 음독을 시작할 수 있겠죠. 청독책은 다 읽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책부터 긴 책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독이라는 것은 가장 독서다운 독서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성인들이 묵독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독서다운 독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청독과 묵독을 비교해보면서 그러면 청독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묵독이라는 것은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묵독하는 속도, 즉 소리를 내지 않고 책을 읽는 속도가 청독을 할 때 그 음원의 속도보다 더 빨라지면 아이가 읽는 속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음원보다. 그때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묵독을 통해서 진정한 읽기 독립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어 읽기의 세 가지 방법, 음독, 청독, 묵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음독과 청독은 인위적인 독서의 형태입니다. 묵독은 우리가 독서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독서다운 독서의 형태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이의 기호나 성향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청독을 아주 즐기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낭독을 아주 즐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영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독과 청독은 인위적인 독서의 형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소리 내서 읽어야 되지? 내가 책을 그냥 읽고 싶은데 왜 꼭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야 되지? 청독이죠.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하게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독과 청독을 진행하실 때는 무조건 아이에게 이 시간 동안은 음독이나 청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두지 마시고 아이의 반응이나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난 뒤에 적절한 양을 잘 선택해서 아이의 긍정적인 영어 감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청독을 너무나 싫어한다면 과감하게 확 줄이거나 안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음독이나 청독을 일정량 이상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독을 위해서, 다량의 영어 노출을 위해서 음독과 청독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런 스탠스로,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성향과 기호를 잘 고려를 해서 양 조절을 잘 하시면서 아이의 긍정적인 영어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이렇게 영어 노출 환경 혹은 영어 리딩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